한국 이해할 수 없는 사고 다발 하인리 법칙 상기 일본 뉴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안전을 밤낮 없이 걱정해주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사고라도 발생하면 끼어들어서 일제히 보도합니다. 이들의 보도는 사고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보다는 침소봉대하며 조롱하는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고는 일본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인 일본에서도 이런 사고는 일어납니다. 24명이 사망한 오사카 병원 고의 방화 사고, 2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카시 불꽃 축제 압사 사고, 107명이 죽고 562명이 부상당한 JR 후쿠치야마선 탈선 사고, 하카타역 앞 도로 함몰 사고, 폭우로 무너진 주택 등 비슷한 유형의 안전사고는 비일비재합니다. 무라타니 카츠미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침소봉대하는 기고문을 작성해 혐한을 유도하는 데 특화된 구구평론가입니다. 무라타니 카츠미가 작성한 기고문을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29일 석간 후지라는 매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 다발, 적설 28cm로 가옥 붕괴, 항공기 비행에서 들어 사고라는 어이없는 보도, 하인리 법칙을 상기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 한국에서 인명피해는 없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연말연시에 한국 여행을 하는 일본인은 적지 않은 것 같지만 하인리 법칙을 상기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대형 사고 발생 전에는 작은 사고가 다발한다는 법칙이다. 하인리 법칙 자체는 산재 사고를 검증한 경험적인 관찰 분석이다. 그러나 이것은 산재로 한정될까? 한국에서 대규모 시설 붕괴 사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하인리 법칙을 산재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2월 하순부터 한국의 한파는 매서웠다. 서울에서는 체감온도 영하 20도로 나타났고 중부 남부에서는 눈이 내렸다. 군산시에서는 2층짜리 카페의 지붕이 적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다. 한국중앙일보에 실린 영상을 보면 2층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지붕이 붕괴됐을 뿐만 아니라 2층 부분이 뭉개진 것이다. 개점 전이라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영업 중이었다면 참사가 났을 것이다. 적설에 의한 가옥의 붕괴라면 일본의 폭설지대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군산시의 적설은 불과 28cm. 이는 한국의 국기라고도 할 괜찮아요 정신에 의한 부실 시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폭설지대에 있는 낡은 목조 민가는 몇 미터의 적설을 견디고 있는 것인가? 전통적인 기술력의 차이인가? 아니면 시공자의 마인드 차이가 큰 것인가? 서울 지하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있었다. 22일 오후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펑 소리와 함께 차량 내 조명이 꺼지고 차량도 멈춰섰다. 지하철 공사는 내부 설비 고장으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라고 설명했다. 예전 감각으로 말하면 퓨즈가 나갔다 일까? 다음 날에는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역과 역 사이의 지하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무엇이 탔는지, 왜 불이 났는지 한국 미디어를 봐도 알 수 없다. 23일에는 고속철도 KTX에서 운행 중 객실 유리창에 금이 가는 사고가 있었다. 경미한 사고이지만 그날만 5건이나 금이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심상치 않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규제 완화로 항공기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 부문에서도 대한항공에서 작은 사고가 속발하고 있다. 10월에는 필리핀 세부 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300m나 오버런해 착륙했다. 하마터면 민가로 돌진할 뻔했다. 세부 사고에서
일주일 후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한 호주 시드니행 항공편이 엔진 과열로 되돌아갔다. 12월 23일에는 216명이 탄 에어버스 A330이 한쪽 엔진이 꺼진 상태로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중앙일보가 비행횟수 늘자 사고 잇따르는 대한항공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트 코로나 준비 부족을 전하고 있는 것에 이어무 증폭을 느끼게 된다. 이런 기고문에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되면 여러가지 일이 걱정된다. 그 밖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흉사가 계속되는 것 아닐까? 라고. 그렇지만 그 원인을 만든 책임자를 추궁하려고는 하지만 원인을 없애고 대책을 세우든가 사회구조를 재검토해 체질적인 개선을 도모하자는 움직임은 좀처럼 되지 않는다. 정말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을 거야. 다음 댓글입니다.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서울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났다. 6명 사망, 45명 부상. 방음벽이 그렇게 불에 타다니. 어떤 재료로 저렴하게 마무리했을지 이번에는 누구 탓이 될까? 다음 댓글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그런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까? 이 일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동상을 많이 만들어 세계에 발신해야 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왜곡된 사회라는 이미지가 있다. 일본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웃나라가 이상한 것은 이웃나라 사람의 국민성, 특질입니다. 건물이나 건조물이 이상하다면 이웃나라에서 제조되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제품 모두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뭔가 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않고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절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특질이 있는 국민이니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상용으로 50회 이상 방한했고 동계는 20회 정도 출장 갔다. 그 경험에서 말하면 겨울철 한국은 최악이다. 특히 무서운 것은 도로 골목이 동결되어 미끄러지기 쉽고 현지 한국인조차 자주 넘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전기 충격이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 감전된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선 적이 있었다. 어쨌든 여행자는 조심. 이상입니다.